안녕하세요, 덴청입니다. 안녕하세요, 홍 대표입니다. 이 제목을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. 진짜 아니 밀가루 파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? 빵집 하지 말라며. 아니 밀가루를 팔아야 되잖아. 빵집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 빵 말 그대로예요. 그냥 웬만하면 요즘 빵집을 너무 쉽게 창업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. 아니 근데 빵집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파리 이런 데랑 뭐 이렇게 뚜레 이런 데에서 그거는 생지로 받지 않아요? 그럼 이렇게 취미로 빵을 만들다가 이거 팔아서 해도 되겠다 싶어 빵집을 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빵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? 그렇죠. 아니 근데 뭐 취미로 해보다가 맛있고 잘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실제로 인스타에서 스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빵집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배송일을 찍고 하는데 되게 맛있다 그러고 평가도 좋던데? 그럴 수 있죠. 이거를 이제 아예 본업으로 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. 회사가 너무 힘들어. 빵 만들 때는 너무 행복한 거야. 내가 취미가 하나 꽂히면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카페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많은 카페들이 베이커리 카페로 하죠. 많이 변했죠. 또 빵을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. 그 인터넷 카페에 보면은 요즘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.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찾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.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저한테 메일은 한 4-5통 오고 전화가 한 4-5통 왔다. 한 반반 정도 왔어요. 처음에 밀가루 구매 때문에 연락을 하셨다가 제가 사실은 홈베이커인데 아니면은 지금 빵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빵을 자기가 만들어 보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게 이게 좀 여유있게 아침에 빵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팔고 이제 아니 근데 모든 하시는 생각만 하시는 거죠. 모든 회사 그만두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환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 큰 착각이야. 그런 마음으로 빵을 하겠다는 분들이 요즘 많다는 거거든. 너무 많아요.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라도 보시면 매우 없지만 빵집 하지 마세요. 집에서 행복하게 빵 만드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 드세요. 왜 빵집을 하지 말라고 막는 이유는 뭐예요? 빵집을 하는데 일단 처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. 돈 얼마나 들 것 같아요? 빵집 하나 오픈하는데 몇천만 원? 몇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? 3천? 5천? 8천? 이게 뭐 숙성시키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있고 굽고 오븐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또 빵 이렇게 하는 거 있고 한 믹서하면 한 기본적인 기구가 한 5-6개? 밖에 진열해 놓는 거 하면은 렌트, 임대 뭐 이런 거 하고 하면 한 4-5천? 4-5천이요? 4-5천 이상 들어요? 되게 저렴하게 하면은 4-5천이면 가능하죠. 일단 저렴한 거를 사라고 선뜻 권하지 않잖아요. TV도 그렇고 뭐 카메라도 그렇고 이거를 내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 그렇지. 그치. 카메라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한 대 값의 카메라를 사잖아. 그치. 카메라도 아니지, 렌즈만. 빵을 많이 뽑아내려면 기계도 그만큼 커야 되고 많아야 돼요. 그렇지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-4천, 뭐 4-5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빵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. 작게 아담하게 소소하게 한다고 쳐요. 생활은 해야 되고 수익이 최소한 뭐 결혼까지 했다고 치면은 400에서 500 이상은 나와야 되죠. 수익이 매출이 아니라. 그렇죠. 그러면은 하루에 수익이 한 20만 원 정도는 나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럼 빵이 하나당 수익이 얼마 정도 나요?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나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빵집에서 하나에 10,000원이라 그러면은 20개 팔아야 되는데 10,000원은 안 하고 한 2,000원 정도 하니까 한 100개는 팔아야 되네? 100개는 팔아야지. 그러면 빵 설비가 최소한 100개 이상을 뽑아내야 되네? 그쵸. 커피 100잔 파는 게 쉬워요? 커피 100잔 파는 게 쉽겠어요? 빵 100개 파는 게 쉽겠어요? 커피 100개가 쉽지.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장비비만 해도 3-4천은 기본으로 들어가죠. 월세 보증금에 권리금. 빵 잘 만드시는 분은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홈베이커 중에도 많고요. 당연히 이쪽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빵 잘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손님 응대, 매출 관리. 내가 한 달에 얼마 팔아야 되나, 그래야 얼마가 남나, 이걸 생각해야 돼요. 주변에 보면은 뭐 빵집에서 혼자 되게 열심히 잘하시고 빵도 맛있고 그런데 1-2년 못 봐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카페랑 똑같은 거죠. 카페는 똑같아요. 왜냐?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남는 게 없거든. 수익이 없지. 계산을 안 한 거죠. 내가 하루에 몇 개를 만들고, 특히 먹는 거다 보니까 예민하죠. 손님들이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많고, 그냥 이분들은 처음에 그냥 나는 빵 팔아서 드시는 게 행복하면 좋겠다 뭐 이런 되게 이상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는데, 사실은 내가 사업자를 내고 오픈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. 빵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돼요? 옆에서 보셨잖아요. 보통 빨리 출근하신 분들은 새벽 5시 출근, 늦게 출근하신 분들은 한 6-7시 출근.
그럼 최소한 6, 7시엔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4, 5시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빵 만드는 게 사실 중노동이죠.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고 모든 제빵 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. 뭐 거기서 끝이냐? 끝이 아니죠. 나 오노 셰프자 혼자 했잖아. 돈이 많아서 막 직원들 쓰고 한 그런 거 말고요. 저는 1인 빵집을 말씀드리는 빵을 만들어 열심히 만들어서 11시에 딱 오픈을 한단 말이죠. 11시나 12시에 오픈을 해. 그때부터는 나는 제빵사가 아니라 이제 매장 직원이 되는 거죠. 매장 관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뭐 운이 좋아서 빵이 다 팔리면은 뭐 3, 4시에도 마감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7시까지는 있겠죠. 그러면 끝나 보면 장사 다 끝났어. 뭐 그게 끝이냐? 아니, 근데 빵이 항상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잖아요. 빵 중에서 점심시간에 팔리는 빵 샌드위치 이런 게 좀 팔릴 거고 그것도 지리적인 게 받쳐줘야 될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보면 파리 뭐 뚜레 뭐 이런 데도 보면 저녁에 묶음빵으로 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7시에 딱 청소 다 해. 끝났어. 그러면 다음날 팔 것도 준비해야죠. 아, 하긴 아침에 나오면 그때는 곧바로 구워야 되니까. 그렇죠. 아침에는 성형해서 굽는 거고 보통 요즘은 저온 숙성해서 숙성은 발효해서 조금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그게 아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속재료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.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세금이랑 감가상각비는 다 빠졌죠. 그리고 그런 수수료, 거 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다 그런 빠지고. 걸 하루 마감하고 계산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아, 뭐 물론 사람 쓰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 그것도 또 돈이고. 그러면은 여기서 딱 그게 나와요. 내가 보통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. 뭐 이런 프리랜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매장을 내서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최소 4,500이고 그렇죠. 혼자라고 해도 사실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하면 300이어야 돼요. 300. 수익이. 그쵸. 근데 보세요. 제가 보면은 와 오늘 완판됐어요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막상 보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은 많지 않아. 왜 그럴까? 혼자서 하니까 빵을 많이 뽑을 줄 모르는 거죠. 얼마를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많이 뽑는지도 모르고. 그리고 사실 자기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. 자기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150만 원, 200만 원 가져갈 바에 왜 힘들게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. 시간당으로 따지면 편의점 알바보다 그리고 불안정하잖아. 불안정하죠. 그러니까 뭐 회사는 일하는 게 뭐 같고 짜증나도 그 회사의 마약은 역시 일을 어떻게 하든 매달 똑같이 꽂히는 돈 아니겠습니까? 그게 사업을 하시는 분과 프리랜서의 가장 싫은 점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오픈을 하신다면은 진짜 필드에서 빵집에서 일해봐야 된다. 1년 이상은 일하셔야 돼야 일을 하셔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해야 일이 효율적으로 내가 빵을 만들 수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빵집에서 일하기는 그 각오를 하는 거는 정말 빵집을 해야 되겠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. 제가 항상 저희 거래처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그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을 좀 보시라. 저도 자주 봐요.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너네 너무 쉽게 냈다. 오픈이 너무 쉽다.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저 빌런 왜 저래 막 이런 것만 보죠. 근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실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그 업계를 알아야 되고 그쵸. 알아야 돼요. 숫자에 익숙해야 숫자를 숫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. 이 사람들한테 난 정직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너무 상업적으로 하면 안 돼.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수익이 4,500은 나야죠. 수익이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 매출 4,500 하면 문 닫아야죠. 매출 4,500 하면 남는 게 없을 거고. 그러니까 제 거래처들 보면은 되게 극단적으로 달리시는 거래처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도 충분히 자기 수익 다 벌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을 일해도 거의 뭐 못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. 근데 이게 약간 뭐 딜레마가 사람들이 유동인건 많은데 내야 되는데 많은데 내면은 임대료가 그만큼 비싸고 뭐 그만큼 비싸면 또 그만큼 많이 팔아야 많이 남고 그렇다고 또 싼 데 가면 또 사람이 오지 않으면 팔 수가 없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. 그러니까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장비도 제대로 된 거, 좋은 거, 가성비가 좋은 것들을 쓰셔야 되고.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말 베이킹을 홈베이킹하거나 이런 분들이 빵집을 해보고 싶으면 제일 좋은 테스트패드가 그거 같아요. 그 제가 말하는 분, 인스타에서 파신다는 분. 그분 블로그 통해서 팔거든요. 인스타에서 하고 블로그에다가 댓글 달리는 순으로 하는데 당일 1분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돼요. 왜냐면 한 달에 한 번, 2번 파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고 그 빈도를 좀 늘려보다가 자기가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보고 얼마 팔렸지, 재료비 얼마였지, 그럼 내 인건비가 얼마지? 그렇죠. 뭐 거기에 이제
이걸 풀로 했을 때 전기세가 얼마 들어갈지, 수도세가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것도 해보고. 그리고 또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간과하고 계신 게, 이건 집에서 하는 가정용 장비로 하시잖아요. 근데 실제 업소용 장비로 하면은 또 레시피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. 그게 또 달라져요? 다르죠. 왜냐면 온도도 더 규인을 하게 되고, 그러니까 장비마다 또 달라요. 또 그러니까 장비가 바꿀 때마다 다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그런 장비를 또 안 써보셨으니까 또 연습을 하셔야 되고. 근데 진짜 빵집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해봐야 되겠구나. 예,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빵집에서 홈베이킹을 해본 사람이 1년 정도 일해야 되겠구나. 그렇죠. 빵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일을 하셔야. 근데 사실 그것도 일하는 것도 잘 고르셔야 돼요. 우리나라에 있는 빵집들의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많은 빵집들이 냉동생지를 그냥 가져다가 구워서 그냥 위에 데코만 살짝 해서 내보는 데도 많고, 아니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크루아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죽만 하고, 어떤 사람은 밀기만 하고, 어떤 사람은 굽기만 하고. 분업이 돼 있는 거죠. 분업이 돼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기술을 배우기는 힘들죠. 그렇죠. 내 거를 만들기는 힘든 거죠. 크루아상 같은 경우는 온도에 되게 민감해서 반죽이,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죽 이거 성형하는데 오래 걸리면은 막 버터 다 녹아서 주저앉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을 집에서 틀어놓고 빵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. 다르죠. 왜냐면 매장은 항상 오븐이 들어가 있고 훨씬 넓고, 에어컨 튼다고 해서 바로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뭐 갑자기 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. 그 빵집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매장에서 가급적 한번 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러니까 주방이 아니더라도 저는 카운터에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손님 응대하는 게 사실은 매출의 한 반은 차지하거든요. 빵이 맛있으면 무조건 오지만 또 불친절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안 와요. 뭐 불친절해도 오는 사람도 있지만 불친절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친절하면은 다 이걸 내 업으로 하려면은 다 잡아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매장에서는 워낙 여러 부류의 분들이 손님으로 오시다 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고. 난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건 못해요.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대부분 그래요. 뭐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.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 상담 받잖아요. 그렇죠. 그 얘기 들었어요. 정신과 하는 사람들이 정신 상담 받는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빵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를 알아야 돼. 왜냐면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서 몇 개나 파느냐는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빵값을 얘기를 해야 되죠. 근데 우리나라 빵값이 정말 비싼가? 라고 거꾸로도 반문을 해봐야 돼요. 이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